밤이 깊어질수록 오래된 이야기들은 조용히 깨어납니다. 오늘 밤에는 인간이 되기 전에 한 왕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름은 길가메시. 아직 두려움을 알지 못하던 밤의 이야기입니다. 우르의 밤은 늘 조용하지 않았다. 성벽 위의 횃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신전에서는 신들에게 바치는 불이 잠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불빛 아래에서 잠을 청했다. 도시는 안전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적의 그림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모든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 길가메시. 그의 이름은 왕의 이름이면서 도시의 이름처럼 불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존재라고.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길가메시의 몸에는 인간의 피보다 신의 피가 더 많이 흐른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강했다.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빠르며 누구보다 오래 지치지 않았다. 그의 팔은 성문을 밀어낼 수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전장을 가로질렀으며 그의 눈빛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우룩은 번영했다. 성벽은 높아졌고 들판은 넓어졌으며 이웃 도시들은 우룩을 감히 넘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 도시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번영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길가메시는 쉬지 않았다. 그의 힘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했고 남아도는 힘은 도시 안을 배회했다. 왕은 자신을 시험하듯 사람들을 불러냈고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몰았다. 그는 물러섬을 몰랐고 절제를 배우지 않았으며 왕의 의지에 반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다.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해도 닿지 않을 것이라 알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침묵이 이어졌고 밤이 되면 그 침묵이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문은 닫혔지만 마음은 닫히지 못했다. 불안은 낮보다 밤에 더 크게 자랐고 길가메시의 이름은 작은 소리로 집집마다 흘러들었다. 신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높은 하늘에서,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신들의 눈에 길가메시는 모순된 존재였다. 그는 도시를 지키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도시를 짓누르는 무기이기도 했다. 신의 피를 가졌으나 그 힘을 절제하지 못했고 인간과 함께 살았으나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신들은 회의했다. 이 왕을 그대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그를 막을 무언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회의의 끝에서 신들은 하나의 선택을 한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 선택은 천둥도 전쟁도 파멸도 아니었다. 새로운 존재였다. 신들은 땅을 찾았다. 비를 맞은 흙, 짐승의 발자국이 겹겹이 남은 흙,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거친 흙. 그 흙을 모아 형태를 만들고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있었다. 엔키두. 그는 도시를 알지 못했다. 이름도 법도 성벽도 몰랐다. 그는 들판에서 태어나 짐승과 함께 숨쉬며 자랐다. 물가에서 사슴과 함께 물을 마셨고 밤이 오면 풀 위에 몸을 눕혔다. 엔키두에게는 규칙이 없었다. 왕도 없었고 명령도 없었으며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그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는 길가메시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다. 아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두 힘은 같은 밤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다. 우르게 성벽 안과 들판의 어둠 속에서. 그 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두 존재의 만남이 도시를 바꾸고 신들의 계산을 흔들며 한 왕을 인간의 길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들판의 밤은 우르게 밤과 달랐다. 성벽도 없었고 불빛도 없었으며 지켜야 할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다. 엔키두는 별 아래에서 눈을 떴다. 그의 곁에는 짐승들이 있었고 그들과 그는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엔키두는 그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같은 물을 마시며 같은 공기를 나눴다. 그에게 힘은 지배가 아니었다. 힘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는 덫을 부수었고 사냥꾼이 놓은 줄을 끊었다. 짐승들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의 눈에 먼저 들어왔다. 사냥꾼은 엔키두를 보았다. 짐승과 함께 걷는 존재. 사람의 형상을 가졌으나 사람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존재를.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덫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짐승들은 들판에서 사라졌다. 사냥꾼은 자신이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도시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는 점점 형태를 갖추며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성벽을 넘어 왕의 귀에 닿았다. 길가메시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고 전해진다. 자신과 맞먹는 힘. 자신을 시험할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는 말은 그에게 위협이 아니었다. 흥미였다. 왕은 명령했다. 그 존재를 우르그로 데려오라고. 그러나 들판의 존재는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했다. 힘이 아니라 말을 사용하는 길이었다. 그들은 한 여인을 보냈다. 도시에서 온 여인.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간을 아는 존재를. 그녀는 엔키두에게 다가갔다. 두려움도 명령도 없이. 낮과 밤이 흘렀다. 엔키두는 처음으로 짐승이 아닌 존재와 시간을 나눴다. 그는 말을 들었고 머무르는 법을 배웠으며 기다림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들판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짐승들은 그를 피했고 물가에서도 그는 홀로 남았다. 엔키두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뒤돌아보았고 그가 태어난 곳은 이미 그의 자리가 아니었다. 여인은 말했다. 도시에 대해, 성벽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왕에 대해. 길가메시라는 이름은 엔키두의 귀에 처음으로 새겨졌다. 그 이름은 경고였고 부름이었으며 운명이었다. 엔키두는 걸음을 옮겼다. 자신이 알지 못하던 세계, 자신이 속하게 될 세계를 향해. 멀리서 우르게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고 단단하며 밤에도 사라지지 않는 벽이었다. 엔키두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 안에는 규칙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으며 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왕은 길가메시였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신들이 만든 균형이었고 아직 누구도 이름 붙이지 못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 밤 우르게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우정도 없었다. 다만 서로를 향해 다가오는 두 힘이 같은 밤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우르게 성벽 안으로 들어온 엔키두는 곧바로 도시의 숨결을 느꼈다. 들판에는 없던 소리들이 이곳에는 있었다. 새가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불 위에서 타오르는 기름의 냄새.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자유롭던 들판과 달리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정해진 길로 걸었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으며 정해진 말만을 입에 올렸다. 그리고 그 정해진 것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길가메시. 도시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다. 존경해서도 미워해서도 아니었다. 그 이름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엔키두는 들었다. 젊은이들이 밤마다 불려나간다는 이야기와 결혼을 앞둔 이들이 왕의 뜻 앞에서 길을 멈춘다는 이야기. 그 말들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먼저 배어 있었다. 엔키두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들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자유를 내어주고 있는지. 그에게 왕은 존재의 질서를 정하는 자가 아니었다. 들판에서는 힘은 자연의 일부였고 집에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하지만 도시는 달랐다. 힘은 축적되었고 명령은 쌓였으며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로 모이고 있었다. 엔키두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밤, 길가메시 역시 엔키두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왕의 잠은 깊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과 맞서는 또 하나의 힘을 보았다. 같은 크기와 같은 무게, 그리고 같은 숨결. 꿈에서 깨어난 길가메시는 미소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도시에 들어온 존재는 적도 짐승도 아닌 자신을 피출 거울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직 마주하지 않은 두 존재는 같은 밤을 지나고 있었다. 우르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균형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싸움은 없었다. 그러나 우르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엔키두는 도시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호기심도 환영도 아닌 경계의 시선이었다. 그는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러나 그 침묵은 도시에는 너무 큰 소리였다. 길가메 씨는 그 보고를 들었다. 들판에서 온 사내가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 사람들의 길을 막고 짐승처럼 숨쉬고 있다는 것. 왕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하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자신에게 다가올 힘이 어떤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엔키두는 왕을 보지 못했지만 왕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압력. 도시 전체를 감싸는 무게. 그 무게는 짐승의 힘과도 자연의 힘과도 달랐다. 사람들 위에 오래 머문 힘. 습관처럼 굳어진 힘이었다. 엔키두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도시는 힘을 가진 자가 힘을 내려놓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그 순간 길가메 씨는 움직였다. 왕은 성문을 나섰고 도시는 숨을 멈췄다. 사람들은 길을 비웠고 불빛은 흔들렸다. 두 존재는 마침내 서로를 보았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설명도 명분도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승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배를 위한 것도 복수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누가 이 도시에 설 수 있는지를 몸으로 묻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주먹으로 이어지게 된다. 첫 움직임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사람들은 말한다. 그 순간 우르의 공기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고. 길가메 씨가 먼저였는지 엔키두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두 힘이 더 이상 같은 공간에 가만히 머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주먹이 부딪혔고 몸이 밀려났다. 돌바닥 위로 무게가 쏠렸고 숨은 짧아졌다. 이 싸움에는 기술도 규칙도 없었다. 승리를 계산하는 움직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길가메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감각을 느꼈다. 주먹이 닿는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존재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엔키두 역시 처음으로 멈추지 않는 힘을 마주했다. 들판에서는 힘은 늘 흘러갔고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으며 패배는 곧 물러남이었다. 하지만 길가메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방향을 틀지도 않았다. 그는 맞섰고 다시 밀어붙였다. 두 존재는 서로를 넘어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부딪혔다. 도시는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진 채 그 싸움을 보았다. 그것은 왕의 싸움도 짐승의 싸움도 아니었다. 마치 두 개의 질문이 서로를 부정하지 못한 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았다.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둘은 동시에 멈췄다. 숨은 거칠어졌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적이 아니라 상대라는 눈빛으로. 싸움은 끝났지만 승자는 없었다. 두 존재는 서로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서로에게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말보다 먼저 도착했다. 길가메 씨는 숨을 고르며 엔키두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우월감도 없었다. 대신 낯선 감정이 있었다. 자신과 같은 무게를 가진 존재를 처음 만났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경계와 흥미가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순간이었다. 엔키두 역시 길가메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도시가 왜 이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왜 사람들의 두려움과 안도가 같은 이름을 향하고 있었는지.
길가메시는 무너뜨릴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 그 자체였고 엔키두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길가메시는 웃었다. 크게 웃지도 조롱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랜 싸움 끝에 몸이 기억하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함께 가자.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초대에 가까웠다. 엔키두는 잠시 망설였다. 들판에서라면 이제 돌아갔을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르게 밤은 조금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들판의 존재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이 둘의 만남은 도시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신들의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계산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한 두 존재의 선택이었다. 그 밤 이후로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함께 걷기 시작한다. 아직 모험은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비극도 오지 않았다. 다만 인간이 되기 전에 왕과 자연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머지않아 세상이 기억하게 될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 함께 걷기 시작한 두 존재는 곧 도시의 경계를 벗어났다. 우르게 성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만 머물던 힘은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길가메시는 더 이상 도시의 중심에만 서 있지 않았고 엔키두는 더 이상 들판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 변화는 사람들에게도 느껴졌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밤마다 불려나가지 않았고 도시는 잠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안식이 아니라 숨고르기에 가까웠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명령하지 않아도 되었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묶이고 있음을 느꼈다. 자유는 여전히 있었지만 선택에는 무게가 생겼다. 두 존재는 서로에게서 부족한 것을 보았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서 자연스러움을 보았고 엔키두는 길가메시에게서 책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머지않아 밖을 향하게 된다. 길가메시는 말했다. 이 도시 밖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 신들의 이름이 속삭임으로만 남아있는 곳.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전설이 있었으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함께 따라붙어 있었다. 엔키두는 그 숲의 이름을 들었을 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곳은 짐승의 냄새가 남아있는 곳이었고 자연이 아직 인간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곳이었다. 길가메시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 여정은 왕의 욕심이 아니라 두 존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향이라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도시 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떠나지 않았고 아직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성벽 너머에 있었다. 그 숲의 이름은 사람들이 낮에는 말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밤이 되어서야 속삭이듯 전해지던 곳. 훔바바의 숲. 사람들은 그곳을 금지된 땅이라 불렀고 신들의 영역이라 여겼다. 들어간 자는 있었으나 돌아온 자는 없다는 말이 항상 함께 따라붙었다. 길가메시는 그 이름을 두려움 없이 불렀다. 그의 눈에는 공포보다 침묵이 더 거슬렸기 때문이다. 왜 아무도 가지 않는가? 왜 신의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멈추는가? 왕은 그 질문을 몸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엔키두는 그 숲을 다르게 느꼈다. 그곳은 단순한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다. 자연이 아직 인간의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 힘이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곳이었다. 엔키두는 알고 있었다. 그 숲이 위험한 이유는 괴물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질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침묵을 보며 말했다. 그 말은 도전도 설득도 아니었다. 함께라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엔키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짐승과 함께 있던 시간과 경계없이 살아가던 날들. 그 시절에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왕의 곁에 서 있었고 도시의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엔키두는 알았다.
이 여정을 거절하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선택이 된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시의 바깥을 향해 말했다. 가자고.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수락에 가까웠다. 그 순간 두 존재의 길은 완전히 겹쳐졌다. 아직 숲에 들어서지 않았고 아직 괴물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출발을 앞둔 밤은 늘 길게 느껴진다. 우르게 성벽은 그날따라 더 높아 보였고 도시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왕이 떠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곁에 들판에서 온 사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아무도 크게 묻지 않았다. 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은 허락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길가메시는 그 밤을 잠으로 보내지 않았다. 성벽 위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지켜온 곳이자 동시에 짓눌러 왔던 곳이었다. 왕의 자리는 언제나 외로웠고 그 외로움은 힘으로 가려져 있었다. 엔키두는 성벽 아래에서 땅을 만지고 있었다. 도시의 흙은 들판의 흙과 달랐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쌓인 흙. 명령과 규칙이 굳어버린 흙이었다. 그는 그 위에 손바닥을 오래 얹고 있었다. 혹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엔키두를 흔들지 않았다.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돌아와도 이전의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숨을 낮추었다. 불빛은 줄어들었고 길은 비어갔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두 존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다짐도 없었다. 다만 이미 시작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침묵의 약속만이 그 밤을 채우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 우르게 문이 열린다. 아직 노래도 없고 아직 전설도 없다. 다만 한 왕과 한 사내가 성벽을 넘는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 뿐이다. 문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우르게 성문은 늘 그래왔듯 무겁게 열렸고 그 틈으로 새벽의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길가메시는 먼저 걸었다. 왕의 발걸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호의도 환호도 없었다. 엔키두는 뒤를 따랐다. 도시의 마지막 그림자가 그의 발밑에서 길게 늘어졌다. 성벽을 넘는 순간 엔키두는 멈춰 서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한번 돌아보는 순간 도시는 다시 사람을 붙잡는다는 것을. 길가메시 역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왕에게 도시는 이미 충분히 보아온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성벽 밖의 땅은 다르게 숨쉬고 있었다. 규칙이 닿지 않은 땅. 말보다 바람이 먼저 도착하는 곳이었다. 두 존재는 그 경계 위에 잠시 서 있었다. 도시도 아니고 숲도 아닌 자리. 그곳에서 왕과 들판의 사내는 같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제 그들은 도시의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도 자연의 일부로 남아있는 존재도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선 두 명의 인간이었다. 아직 영웅은 아니었고 아직 전설도 아니었다. 다만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디딘 존재들이었다. 그 발걸음 뒤로 우르게 성벽은 점점 작아졌고 앞으로는 이름 없는 숲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숲의 가장자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새소리도 짐승의 발자국도 없었다. 마치 이곳이 사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길가메시는 그 침묵을 불길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에게 고요는 언제나 도전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엔키두는 달랐다. 이 고요는 텅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었다. 숲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 숨결은 땅과 나무 사이에 촘촘히 쌓여 있었다. 그날 밤 길가메시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보았다. 형체는 분명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없었다. 다만 그 그림자는 그의 위로 드리워졌고 땅은 갈라졌으며 하늘은 무너질 듯 낮게 내려와 있었다. 길가메시는 꿈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그 그림자를 향해 한 발을 내디뎠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엔키두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불을 바라보며 나뭇가지가 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소리는 들판에서 듣던 소리와 같았지만 이곳에서는 어딘가 다르게 울렸다. 엔키두는 이 숲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는 이름을 가진 힘이 있었고 그 힘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가메 씨는 꿈 이야기를 꺼냈고 엔키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꿈은 경고였고 동시에 초대였다. 그날 밤 두 존재는 같은 불빛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길가메 씨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엔키두는 이 숲이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불은 점점 작아졌고 숲의 어둠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아직 훔바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직 공포는 이름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숲은 이미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숲 위로 별이 드물게 떠있던 밤이었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도시에서 보던 하늘과 달랐다. 이곳의 하늘은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신들은 이 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이 여정은 그들의 시선 아래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신들은 언제나 그랬듯 인간이 선택한 뒤에 그 결과를 바라볼 뿐이었다. 길가메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숲의 침묵 너머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 그러나 그 감각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걸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엔키두는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이 숲은 신들의 영역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의 장소였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힘과 책임, 자유와 선택 사이의 균형이 시험받는 곳이었다. 엔키두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길가메 씨를 막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와 함께 서 있었다. 그 사실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깊고 낮은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도 바람의 소리도 아니었다. 숲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소리였다. 길가메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이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다고. 엔키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한 걸음은 두려움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인 선택이었다. 숲은 더 깊어졌고 밤은 더 짙어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훔바바는 그들의 접근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 발자국은 남았지만 방향은 남지 않았다. 나무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겹치며 서 있었고 빛은 땅까지 내려오지 못했다. 낮인지 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엔키두는 이 숲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뿐이었다. 길가메 씨는 그 거부의 기척을 느끼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워졌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 이 숲의 중심에는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져왔다. 훔바바. 그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숨이 가빠지는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아무도 그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것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길가메 씨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두려움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엔키두는 땅의 변화를 느꼈다. 나무의 뿌리는 이상하게 얽혀 있었고 흙은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살아있는 듯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하나의 존재를 중심으로 숨쉬고 있는 장소였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뒤를 맡기기 시작했다. 앞을 보는 자와 뒤를 지키는 자. 말없이 역할이 나뉘었고 그 선택은 자연스러웠다. 길가메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
엔키두는 자신이 더 이상 들판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숲은 점점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돌아가는 길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존재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빠름이 아니라 버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숲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다. 나무 하나하나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잎이 스치는 소리조차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다. 엔키두는 이곳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숨쉬고 기억하고 침입자를 판단하는 숲이었다. 길가메 씨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었다. 피하지 않았고 눈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조심스러움보다 집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멈췄다. 소리가 사라진 숲은 더 위험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엔키두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이곳부터는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 경계의 영역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길가메 씨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멀리서 낮고 깊은 울림이 전해졌다. 그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여기까지다. 숲의 중심에서 무언가가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고 있었다. 훔바바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숨결은 이미 숲 전체에 퍼져 있었다. 나무의 껍질은 거칠어졌고 땅은 단단하게 굳어갔다. 이곳은 싸움이 벌어질 자리이자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었다. 엔키두는 길가메 씨의 옆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섰다. 말은 없었지만 그 거리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길가메 씨는 엔키두를 바라보지 않았다. 앞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았다. 숲은 마지막 침묵을 남긴 채 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훔바바는 그들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숲의 중심은 예상과 달랐다. 어둡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고요했다. 그 고요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서 있었다. 훔바바. 그의 형체는 분명 인간과 닮아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인간의 비율은 찾을 수 없었다. 몸은 숲처럼 뒤틀려 있었고 숨결은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무거웠다. 얼굴이라 부를 수 있는 곳에는 표정이 없었다. 분노도 조롱도 아닌 오래된 감정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훔바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싸움을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자리를 지켜온 존재였기 때문이다. 길가메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숨도 고르지 않았다. 그 순간 길가메 씨는 깨달았다. 이 존재는 쓰러뜨릴 대상이 아니라 오래된 균형의 일부라는 것을. 엔키두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들판에서 느끼던 공포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다. 이것은 도망칠 수 없는 공포가 아니라 이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공포였다. 훔바바의 목소리가 숲 전체에 퍼졌다. 그 소리는 말도 명령도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이 숲을 지켜온 시간과 인간이 들어오기 전의 약속. 그리고 여기까지 온 자들이 모두 돌아가지 못한 이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전해졌다. 길가메 씨는 그 기억을 몸으로 받아냈다. 도망치지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엔키두는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의 탄생 이유를 보았다. 그는 이 숲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고 지금은 이 숲을 떠나기 위해 서 있었다. 두 존재는 훔바바 앞에 나란히 섰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 만남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제 선택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숲은 먼저 움직였다. 바람은 방향을 잃었고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짧고 거친 소리를 냈다. 땅이 울렸고 공기는 무거워졌다. 훈바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움직임은 위협이라기보다 질서의 회복에 가까웠다. 이곳에 서 있는 두 존재를 숲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였다. 길가메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몸은 싸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지금의 싸움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바바의 시선이 엔키두를 스쳤을 때 그는 자신이 본래 이 숲에 속해 있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 사실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두 존재는 동시에 힘을 쏟지 않았다. 서로의 움직임을 읽으며 서로의 숨을 맞추며 조금씩 거리를 좁혔다. 훈바바의 숨결이 땅을 갈랐고 숲의 공기는 뒤틀리듯 흔들렸다. 이 싸움에는 승부를 가르는 규칙이 없었다.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물러서지 않는가였다. 길가메시는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엔키두는 한 번도 그를 홀로 두지 않았다. 숲은 점점 그 둘의 존재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나무는 가까워졌고 어둠은 깊어졌다. 훈바바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기억이 아니라 경고였다. 돌아가라. 그 말은 연민이 아니라 마지막 허락에 가까웠다. 길가메시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러나 뒤돌아서지는 않았다. 엔키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길가메시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고 두 존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다. 숲은 그 선택을 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훈바바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숲이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숨결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그 틈에서 훈바바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경고도 선언도 아니었다. 부탁에 가까웠다. 그는 말했다. 이 숲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맡아온 자리라고. 신들의 명령이었고 오래된 약속이었다고. 자신을 살려두면 숲을 내어주겠다고.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곳을 다시는 위협하지 않겠다고. 그 말은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지켜온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길가메시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망설였다. 이 싸움이 정복이 아니라 파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엔키두는 그 침묵을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지금 멈춘다면 이 여정은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엔키두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물러서면 신들은 더 강한 존재를 보내올 것이라고. 지금 끝내지 않으면 이 숲은 영원히 인간과 등을 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다. 훈바바의 시선이 엔키두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배신에 가까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엔키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선택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길가메시는 그 둘 사이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숲과 괴물과 동행자. 모든 것이 하나의 선택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선택은 말보다 먼저 도착했다. 길가메시는 검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훈바바는 그 움직임을 보았고 이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숲이 한번 크게 울렸다. 바람이 뒤집혔고 나뭇잎들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그 소리는 비명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래된 약속이 끊어질 때 나는 소리였다. 엔키두는 눈을 감았다. 이 장면을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가메 씨는 끝까지 훈바바를 바라보았다. 연민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고 다만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확고함만이 남아 있었다. 훈바바의 형체는 서서히 숲과 섞여갔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 존재가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숲은 달라졌다.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같은 무게가 아니었다. 지켜보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어있음이 남아있었다. 길가메 씨는 그 공백을 느꼈고 엔키두는 그 공백이 의미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숲은 더 이상 신들의 보호를 받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에 가까웠다. 두 존재는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감각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신들은 이 선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숲은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다. 바람은 다시 불었지만 그 소리는 환호가 아니라 정리의 소리에 가까웠다. 나뭇잎이 떨어졌고 부러진 가지들은 제자리를 찾듯 천천히 가라앉았다. 길가메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괴물은 사라졌고 위협도 끝났지만 그의 가슴에는 비어있는 감각이 남아있었다. 무언가를 이겼다는 느낌보다 무언가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감각에 가까웠다. 엔키두는 숲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고 있었다. 그 손은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놓아버린 것처럼 무거워 보였다. 엔키두는 이 순간부터 자신이 더 이상 숲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태어남과 연결된 존재를 스스로 끊어냈고 그 선택은 자유와 함께 책임을 남겼다. 길가메 씨는 그 침묵을 느꼈다. 엔키두의 어깨에 이전과 다른 무게가 얹혀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여정에는 위로가 어울리지 않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들의 숨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균형이 무너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에 가까웠다. 한 존재가 사라졌고 그 자리는 그대로 비워둘 수 없었다. 엔키두는 몸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이 불안은 공포라기보다 예감에 가까웠다. 길가메 씨는 아직 그 예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앞을 보고 있었고 이 여정이 이야기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그 대가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숲의 깊은 곳이 아니라 하늘 높은 곳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다. 신들은 모였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러나 인간의 선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자리에서였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즉각적인 벌을 내리지도 않았다. 신들의 회의는 항상 그랬듯 조용했다. 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과 그 자리가 인간의 손에 의해 비워졌다는 사실. 그것은 질서의 문제였고 균형의 문제였다. 훈바바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신들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세워둔 경계였고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다른 방식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신들은 길가메 씨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앞을 향해 서 있었고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엔키두를 보았다. 그는 숲에서 돌아서 있었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신들은 그 차이를 보았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선택은 오래 고민되지 않았다. 엔키두. 그는 자연에서 태어나 인간의 길을 선택한 존재였고 그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 결정은 번개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흐르기 시작한 강물의 방향을 붙여주는 것에 가까웠다. 엔키두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다만 가슴 한편에 자리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 길가메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신들의 시선은 이미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우르그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조용했다. 숲은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않았고 바람도 그들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았다. 엔키두는 말이 없었다. 그는 피로하지도 부상당하지도 않았지만 몸 어딘가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을 받고 있었다. 숨은 예전보다 깊어졌고 가슴은 불필요하게 무거웠다. 길가메 씨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승리 이후의 세계를 이미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성벽이 다시 보였을 때 우르군 그들을 환영했다. 사람들은 영웅을 맞이했고 노래는 거리마다 퍼졌다. 불빛은 더 밝아졌고 도시는 한동안 잊고 있던 안도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엔키두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이곳이 낯설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몸은 작게 떨렸다. 열도 아니었고 상처도 아니었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숲이 떠올랐고 숲을 떠올리면 사라진 존재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졌다. 그날 밤 엔키두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으며 말을 하려 하면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길가메 씨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 변화를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 여정의 피로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밤은 길었고 엔키두의 호흡은 점점 불규칙해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결정된 흐름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싸움의 대가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엔키두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았을 때 엔키두는 일어나지 못했다. 밤새 그의 몸은 잠들지 않았고 아침이 와도 깨어날 힘을 남기지 않았다. 우르게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빛은 엔키두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영웅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의 숨은 고르지 않았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길가메 씨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그는 엔키두의 이름을 불렀고 엔키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낯설미 있었다. 엔키두는 말했다.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그는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은 그보다 늦게 반응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길가메 씨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싸움을 알고 있었고 상처를 알고 있었으며 피의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알던 세계의 방식이 아니었다. 엔키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숲에 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기억은 또렷했다. 짐승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숨이 자연스러웠고 밤이 오면 몸이 스스로 쉬었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자신이 그곳을 떠난 뒤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빠져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짚는 목소리였다.
길가메 씨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엔키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이미 그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엔키두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길가메 씨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무언가를 잃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엔키두는 잠들지 못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계속 깨어 있었다. 눈을 감으면 들판이 보였다. 성벽도 없고 신전도 없고 왕의 이름도 필요 없던 곳이었다. 풀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고 바람은 그의 숨을 방해하지 않았다. 엔키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우르게 밤은 여전히 밝았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도시는 잠들 줄 몰랐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처음으로 이곳이 낯설다고 느꼈다. 여기는 밤이 쉬지 않는다고 그는 낮게 말했다.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그때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밤이 조금 낮아진 듯한 감각이 스쳤다. 엔키두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짐승의 기척도 인간의 발걸음도 아니었다. 신들의 영역이 그에게 닿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형태를 가진 존재는 아니었지만 의지와 판단을 지닌 시선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결정만이 있었다. 엔키두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곧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결정된 일에는 저항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들판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다고 그는 낮게 말했다. 자신은 길가메 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다고. 그와 만나 그를 멈추게 했고 그와 함께 싸웠고 그와 함께 웃었다고. 엔키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함께 머무를 수 없다고. 그 순간 엔키두는 자신의 시간이 길가메 씨와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길가메 씨는 앞으로 나아갈 존재였고 엔키두는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해 잠시 이 세상에 놓인 존재였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엔키두는 처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길가메 씨에게 이 밤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새벽이 오기 전 엔키두는 조용히 일어났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이미 밤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엔키두는 길가메 씨가 잠든 곳을 바라보았다. 왕은 전쟁에서도 쉬지 않는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밤만큼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다. 싸울 때의 얼굴도, 왕좌에 앉아 있을 때의 얼굴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의 얼굴이었다. 엔키두는 처음으로 길가메 씨를 왕이 아닌 존재로 보았다. 앞으로 가야 한다고 그는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 전했다. 자신은 그를 멈추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그를 남기고 가야 한다고. 엔키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짐승과 함께 뛰던 손이었고 도시의 벽을 밀어냈던 손이었으며 왕의 몸과 부딪혔던 손이었다. 그 손은 이미 들판의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인간의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은 두 세계를 잇기 위해 존재했음을. 엔키두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가 떠나는 발걸음에는 분노도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다만 하나의 사실만이 남아 있었다. 길가메 씨는 이제 혼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독이야말로 그를 인간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동이틀 무렵 길가메 씨는 갑작스러운 숨막힘에 눈을 떴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무언가가 자신에게서 떼어져 나갔다는 것을. 길가메 씨는 처음으로 이름 없는 감정을 느꼈다.
힘도 분노도 승리도 아닌 감정이었다. 잃어버림. 그는 아직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신의 아이만은 아니게 되었다. 밤은 완전히 물러났고 우르게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날의 길가메 씨는 어제와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두려움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